코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환자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막상 그게 한번 커진 걸 보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그것이 사실상 그저 코끝이 뭐 떨어졌다 하는 메인 이유인 것 같고요. 그거 말고 굳이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뽑자면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있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안녕하십니까, 에이트 성형외과 최재혁입니다. 네, 그 코성형 후에 코끝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.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코끝이 떨어지는 이유,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수술할 때 연골들, 뭐 귀연골이든 비중격 연골이든 늑연골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여서 코끝을 높이게 되는데, 그 연골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쨌든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엔 걔를 새롭게 거기에 다시 이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연골이 거기서 다시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영양분 공급받고 하면서 일부분이 조금 흡수가 되게 됩니다. 그 과정이 그래도 한 6개월까지는 걸리는 거고, 근데 이제 흡수되는 정도가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드는 게 테크닉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거기는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골을 높일 때 원래 코 안에 있는 날개 연골, 이 연골 자체도 이렇게 좀 당겨서 꼬매게 됩니다. 그리고 당길 때에도 주변에 어쨌든 연조직이나 인대나 그런 것들 다 연결되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대들을 최대한 좀 풀어주고 이 날개 연골 자체가 좀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겨서 꼬매게 되는데, 어찌됐건 걔네들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많이 당겨진 거니까 그 조직 자체도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것이 사실상 그저 코끝이 뭐 떨어졌다 하는 메인 이유인 것 같고요. 6개월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그 모양이 이제 사실상 평생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첫 6개월을 어떻게 경과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거 말고 굳이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뽑자면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코 자체의 좀 피부, 이 연부 조직 자체의 그 장력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. 쉽게 말해서 피부가 좀 많이 타이트하고 잘 안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피부 자체가 스트레칭이 잘 안 되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힘이 있겠죠. 피부도 물론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얘가 계속 이렇게 누르면은 그것조차도 코끝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수술 안 한 사람이라면은 뭐 면봉 같은 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코끝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 이런 것들도 보는데, 그걸 통해서도 잘 늘어나고 많이 높일 수 있는 코일까, 높이더라도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코인가, 뭐 그런 것도 좀 구분하기는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 만약에 또 재수술 같은 사람들은 그럼 대부분은 이제 피부가 좀 더 흉터화돼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타이트한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런 사람들도 높이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넓게 박리를 하고 뭐 피부도 조금 더 조작을 하여서 조금 더 펼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, 근데 어찌됐거는 피부가 좀 많이 잘 늘어나고 좀 부드러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보형물 자체가 뭐 중력 때문에 좀 누르거나 하면서 코끝이 떨어지지 않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을 때도 그게 나름대로 우리 뼈대 이 곡선에 잘 그게 안착되는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, 그다음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이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잘 위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보형물이 직접적으로 우리 코끝을 막 누르거나만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단편적인 다른 얘기로는 예를 들면 가슴 보형물 넣게 되면은 가슴 보형물이 코 보형물보다 훨씬 크고 한데 걔가 계속 막 떨어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 식으로 코 보형물도 그렇게까지 코끝이 떨어지는 데는 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코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환자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수술 직후에는 코가 많이 붓게 됩니다. 높인 거와 플러스 붓기도 있으니까 더 커 보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할 때,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의도한 만큼의 코 높이가 됐는데, 근데 이제 어떤 환자들은 그 처음에 그 붓기가 있었을 때 정도의 그 높이랑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든 거죠. 자기는 원래 그냥 조금만 높여도 됐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게 한번 커진 걸 보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큰 붓기가 빠지면서 오히려 코끝이 뭐 떨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, 그 첫 1, 2주의 붓기가 원래 코의 높이가 아니라 한 달쯤 그게 이제 원래 코의 높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붓기 같은 거에 의해서 일시적인 좀 착시처럼 좀 높아 보이는 게 좀 떨어져 보인다,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. 늑연골, 귀연골, 비중격 방금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인데, 쉽게 말해서 수술 직후에 만든 코 높이가 똑같다고 하면은 흡수 자체가 되는 거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귀연골에 비해서는 비중격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단단하고, 그거에 비해서는 늑연골은 더 크고 더 단단하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은 것들은 뭐 늑연골이 더 많은 거니까, 높일 수 있는 높이가 늑연골이 더 많은 거니까 최종적인 뭐 높게 만들 수 있는데 더 유리한 것은 맞기는 한데, 흡수되는 정도나 그런 것들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
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있지는 않고요.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연골을 써서 높이게 되는 건데, 그 연골은 어떤 연골을 쓰든 무조건 6개월 동안 흡수가 되고 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,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에는 그 최종 코 모양이 어떻게 얼마나 잘 예쁘게 원하는 모양이 나오느냐, 그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흡수가 되니까 우리는 첫 수술 때 일부러 우리가 의도한 코보다 더 높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높게 만든 다음에 다 흡수가 되고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원했던 높이가 되면은 가장 이제 베스트인 경우고,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흡수되면 이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게 이제 경과를 보게 되는 거죠. 코끝이 떨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, 수술을 하면은 6개월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떨어지게 돼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과 그런 것들을 플랜을 잘 세워서 일부러 의도한 것보다 더 높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, 그런 걸 위해서는 확실히 병원 와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